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상하 소장입니다. 제가 그저께 올렸던 커뮤니티 글에 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올라온 글 중에 논문 미팅 전에 교수님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멘붕이 오신 분이 어, 올린 댓글입니다. 프로포즈 디펜스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하도 영상을 많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뭐 발표, 뭐 프로포절, 심사 이런 키워드로 해서 논준모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또 그때 제 생각하고 지금 제 생각이 뭐 거의 같겠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또 중간에 이제 저도 계속 알아가는 중이니까 뭐 세상에 뭐 완성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미완성인 거지.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 저도 계속 알아가는 중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말과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이 심지어는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게 싸질러 놓고 보면 아씨 내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을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포절 여기 적을게요. 예, 프로포절 그리고 뭐 심사라든가 또는 그 전 단계죠. 조금 전에 그 댓글 올려주신 분처럼 교수님이 이제 만나러 가는 거지. 예, 이제 지도 받으려고. 그 이제 지도 받으려고 가면 교수님이 항상 그냥 니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할 건데? 그때를 제가 그냥 지도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때 이제 우리가 뭐 프로포즈라고 심사할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발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지도 받을 때는 발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니 뭐 할 건데 물어보면 아 지금 그냥 뭐 이런 거 할 건데요라고 하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어쨌든 내가 이제 뭔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 논문에 대해서. 요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꺼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요거를 좀 나눠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지도 받을 때 있잖아요. 지도 받을 때는 사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는 상태 아니겠어요? 네, 여기는 좀 덜 구체적이죠. 덜 구체적이고. 물론 이제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프로포저를 할 때는 요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겠죠. 심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 이제 모든 거를 다 갖추어 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심사가 예비 심사, 본 심사 이렇게 나누어지면 또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예비 심사가 또 프로포즈라고 같은 성격이라면 또 다른 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 받을 때는 뭔가 구체적이지 못해.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야. 이제 교수님하고 정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할 건데 하면 아 뭐 대충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덜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도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체화 시켜주는 자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학생이 헷갈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또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준다든지 논문 지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지도자 이러면 지금 한참 유명한 축구 지도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야 축구는 임마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임마 이렇게 지도하는 거 봤어요? 국가대표
태릉 선수촌 가면 그 수많은 종목의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야, 막 대충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굉장히 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잖아요.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논문 지도라고 뭐 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문 지도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이 제자가 하려고 하는 그 연구를 정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좋은 자료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쌓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나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나 우리 제자는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게 지도 아니겠어요? 그게 지도가 아니면 그 뭐 논문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그냥 뭐 관망하는 거지. 뭐 논문 지도가 아니라 논문 관망인 거지. 그냥 논문 구경 뭐 이렇게 제자 논문 쓰는 거 구경 이 정도 돼야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그건 지도가 아니지. 그렇게 해놓고 논문 지도라고 해가지고 커리큘럼에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지도 과정에서는 교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교수님이 더 신경을 써서 학생들의 논문의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방향을. 이 방향이 뭡니까? 헷갈리지 않게 한다는 거지. 이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좋은 자료가 있으면 따끈따끈하고 신선하고 정말 괜찮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그동안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쌓고 얻은 경험과 노하우, 요령을 총 집합해가지고 제가 노하우라고 쓰겠습니다. 노하우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제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게 지도인 거지. 이렇게 되어서 구체화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제 발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포즈에서 지금 댓글을 올려주신 분은 이 프로포즈에서 어떻게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이제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댓글을 읽어보면 지금 논문 때문에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기 직전인 거야. 교수님을 찾아가기 전인데 그 교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제 멘붕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멘붕에 왜 빠지는지 제가 알아요. 교수님한테 말을 못 꺼내겠거든. 교수님이 무섭거든, 지금. 교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런 지도를 해줘야 될 교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서 멘붕에 빠지는 거야. 이제 이 교수님한테 가면 내가 지금 멘붕에 빠졌지만 교수님한테 갔다 오면 내가 너무 눈앞이 막 선명해지고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한테 가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야, 이제. 그게 뭔 지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지도를 하는 게 아니지. 그게 무슨 논문 지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괴롭히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말 좋은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프로포절에 간다면 또는 우리 교수님은 뭐 그러지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진짜 나 혼자 다 해야 된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 논문 지도해 줄 사람을 못 찾으면 학교 밖에서라도 지금 논문 지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구체화된 걸 가지고 프로포절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이 발표를 할 때, 자, 하겠다니까. 뭘 발표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논문의 기본을 알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발표해야 되느냐. 여러분, 논문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 이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논문은 일단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중심을 나는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가 여기에 중심을 딱 두고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포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포절의 그 뜻 자체가 이렇게 뭐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까지는 나와야지. 내가 이제
사고 다 쳐놓고 이렇게 다 했다. 이거는 프로포즈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심이 딱 문제 제기라면 이제 뭡니까? 좌청룡 우백호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좌청룡이고 여기 우백호가 있다고. 이 좌청룡이 뭐냐면 그래 좋다. 네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가 과연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냐 이거예요.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 여기다가 제가 이거 내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적으란다.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냐 이거예요. 요거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우베코는 그러니까 좌청룡이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우베코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청룡이 중요한 거야. 예. 이 용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거의 쌍박이지. 그런데 논문의 세계에서는 용이 이긴다고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용호 쌍박인데 저는 용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구 필요성을 정말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이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다. 이거를 잘 설명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연구 필요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이게 왜 필요한데 라는 것에 대한 근거. 자, 이 근거가 어쩔 때는 정말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이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연구자의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이 조금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연구의 종류가 엄청 많거든. 여러분들 모든 연구가 일률적으로 하나같이 기계처럼 탁탁탁 움직이는 면도 있지만 다양성 차원에서 보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100%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어도 약간 주관적이지만 이런 근거에 의해서도 연구 필요성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정말 후폭풍이 엄청 크다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걸 낳는다면 그렇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도 연구자의 생각에 의해서 주관적이죠. 연구는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크다면. 근데 이제 그런 걸 연구하기가 힘드니까 욕 들어 먹을까봐 객관적인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해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욕 들어 먹을 수 있는 비난이 많이 쇄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의 방식을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대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을 설명드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근거가 가급적이면 선행 연구 조사에 의한 이론적 근거이면 참 좋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욕 들어 먹을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선행 연구 조사의 이론적 근거. 이게 뭡니까? 객관적인 거죠.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 양반들이 그러던데요. 근데 이제 저 양반들이 분석해 놓은 저 결과들을 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추론을 해보면 또는 유추를 해보면 이런 새로운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관점이라든지 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문제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적어도 내가 제기했던 이 문제가 결국에는 얘네들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도출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은 즉 선행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역할이라든지 선행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관점의 한계를 내가 극복했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이게 선행연구가 뭐야? 학술연구잖아요. 학술연구 논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별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점에서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우백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방법론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래요. 이렇게 풀어도 될까요? 했을 때 적어도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진짜 이거 연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제기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심사위원들은 야, 네가 제안한 이 방법도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아주 노련한 심사위원 분들이라면 얘를 이렇게 이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 방법으로 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이런 피드백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님 정말 땡큐. 방법론은요 되게 많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처음에 연구 필요성을 제기할 때도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게 연구자가 보는 시각이거든. 그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풀 수 있는 방법론이 또 여러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요. 지금 연구 필요성과 문제 제기는 연구자의 시각인 거죠.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 시각은 본인의 전공하고 관계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전공 안에서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각에 따라서 나온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방법이 정해진 거는 아니다란 말이죠. 대부분 방법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이런 방법으로 푼다라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도 있는 문제인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방법론을 대입할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어떤 대상한테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 자료의 형태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대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보다 더 좋은 방법론을 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교수님이 이런 방법론 정말 더 이 문제를 잘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해 주신다면 그 심사위원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식의 어떤 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정말 화기애애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심사가 프로포절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봅시다. 방법론은 이거는 막 진짜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어마어마하게 난이도 높은 방법론을 대입을 했는데 사실상 뭐 그다지 연구할 필요가 없는 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아무리 방법론 좋은 거를 대입했다 하더라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들 표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이.
뭐 이렇게 된다고. 표정이 안 좋아. 그 연구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젝트지. 방법론이 잘못되면 바꿔서 대입하면 돼요. 근데 연구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문제 제기다? 이러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심사 때, 아니, 그 논문 지도 때, 논문 지도할 때 정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수님들이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지, 요 과정이. 그래서, 뭐 논리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논리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명이 되면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난을 덜 피할 수 있거든. 그러면 논리적이 되는 거지. 논리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그 객관화 시키는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얼마나 더 논리적인가를 설명하게 되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근거 제시들을 잘 해서 자기가 모은 근거들에 의해서 어떤 추론을 잘 할까, 또는 어떻게 관점을 내가 변화시켜 볼까, 이건 철저하게 그런 선행 연구들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시도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방법론은 여러분들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막 리젝트를 시키고, 저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정말 방법론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이제 자문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연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프로포즈할 때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항상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내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 제기. 자, 요거부터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연구의 문제 제기는 무엇인가? 여기 생각하셨다면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문제가 왜 나왔지? 뭔 근거로? 그냥 내 머릿속에서 뿅 나왔나? 자, 첫 번째, 그냥 내 머릿속에서, 아니면 이제 교수님하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뿅 튀어나온 거라면 반드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와, 뭔 대단한 가치가 있길래, 뭔 대단한 가치가 있길래, 남들이 막 박수 치고 뭐 난리 나는 이런 가치가 나오나? 그 정도 되는 가치라면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지가 않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별 가치도 없는 거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막 교수님하고 탁상공론에서 지어내면 이거 분명히 욕 들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근거가 없다고. 뭔 가치가 있냐고 욕 들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던지고자 하는 이 문제가, 두 번째, 무슨 근거로 나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가 어떤 학술적인 근거가 좀 많은지, 아니면 이제 뭐 실무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무에 준하는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비중이 좀 더 많은지, 요거는 자기가 이 하고자 하는 그 주제의 성격하고 좀 달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실에서 하는 뭐 저 완전히 자연과학적 실험 연구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실무적인 근거가 조금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주로 보면 이제 좀 사회과학 쪽 이런 쪽 있잖아. 이런 쪽은 학술적 근거가 좀 더 중요하게 제한되고, 이게 저 약간 비중이 좀 조정이 될 뿐이지, 완전히 오리지널 학술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완전히 확인적 성격인 거고, 실무적 근거가 이제 개입이 된다 이러면 이제 탐색적 성격이 점점 비중이 이제 좀 커진다 이거지만, 아무리 실무적 근거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학술적 근거를 내가 제로로 가져간다, 빵 프로로 가져간다 이러면 이제 조금 욕먹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최소 한도 내에서는 학술적인 근거는 기본을 깔고 가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근거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을 대입을 하는데, 이 방법론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벤치마킹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런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던 선행 연구를 찾아가 가지고 그 연구들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지, 본인이 이런 방법을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쓰고, 조금 아리까리하다 이러면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 제기를 중심에 두고 저는 어떤 근거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어떤 근거로 연구 필요성을 도출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론을 대입했고, 이렇게 해서 풀었을 때 나온 결과가 결국 이 근거가 되었던 어떤 선행 연구가 있다면 그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가 되어서 이 차별화를 통해서, 이게 지금 학술적 근거라면 학술적 가치에 기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학술적 가치를 통해서 또는 이런 실무적 근거에 의해서 실무적 가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는 게 프로포즈래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하고 나서 결과까지 다 끝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심인 거죠. 그리고 논문 지도라는 것은 이 과정을, 프로포즈 발표를 위해서 이 과정을 지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이 과정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방법론까지 대입해서 풀기는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경험이 많은 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자문을 구하는 교수님이 경험이 없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논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어디다가 물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뒤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제 저도 딱 보고 이런 거는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사실 이거 1대1로 딱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교수님 만나면 이런 문제는 참 별 문제가 아닌데 교수님들이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댓글 올리신 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동영상을 올려봅니다.